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SUB에서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장민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노래는 2022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 봄 투 러브입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도 어느 날 문득 이 드라마의 OST를 듣다가 기획하게 되는데요.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달고도 쓴 인생을 응원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소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되고 새 학년, 새 학기의 설렘과 분주함으로 정신없었던 우리들의 1학기, 다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2학기에서는 우리들의 1학기는 어땠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조금 차분해진 우리의 2학기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또 곧 다가올 새로운 1학기는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비추고자 했던 제주도에서의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나볼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생활의 끝자락을, 누군가는 대학생활의 절정을,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총 4명의 서울대 식구들과 함께할 3번의 여정. 그럼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2학기 그 첫 번째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라디오의 부제는 새내기 탐구 세미나 1입니다.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는 올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자율전공학부 새내기 박소연 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들의 1학기 첫 번째 게스트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1학년 재학 중인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우리들의 2학기 새내기 탐구 세미나 1은 뻔한 방송이 되지 않게 이제 제가 좀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새내기라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느꼈을 질문들, 인간 박소연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 한 10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선 알게 된 계기는 제 새내기 대학교 친구가 이제 아나운서님과 친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거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사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기대하신 만큼 이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 방송부 SUB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되긴 합니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회가 소연 씨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20대 첫 추억을 이제 회상하고 이제 추억할 만한 이제 하나의 기록물로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좀 뻔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오게 된 간단한 입시 스토리부터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제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분들은 이제 어쩌면 서울대 외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 관심사는 어쩌면 소연님의 입시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지. 우선 저의 입시 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저는 여러 학교들을 되게 많이 전학을 다녀서 제 중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중학교 때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조금 공부를 한 뒤에 한국에 와서 하나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저는 입시를 했을 때 수능 위주의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수시 쪽을 중점적으로 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는겠죠? 근데 그렇게 산 횟수 치고는 네. 잘 못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네. 서울대학교가 이제 QS 랭킹 아시나요 혹시? 전 세계 대학들을 랭킹을 매기는 곳인데,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31위, 이제 사실 글로벌 대학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 방송 SUB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네. 둘 다 해보겠습니다. 大家好，我叫朴素妍，我上首尔大学，现在1年级。Hi everyone, nice to meet you. I am Soyeon Park, currently a freshma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eah, nice to meet you.
할 얘기가 없네요. 사실 이거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은 그쵸 막막하죠. 뭔 얘기할 네. 이름 말고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고에서 생활은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고에서는 제가 다른 고등학생들과는 조금 다르게 물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노력했지만 저는 밴드 활동이나 댄스 동아리를 하거나 하면 저의 뭐 동아리 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학업도 학업이지만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자 많이 얻어내고자 이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많은 과가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이제 자유전공학부 사실 되게 자율성이 좀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연님께서 수많은 학과 중에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뭐가 있을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교통정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성적이 당연히 가장 큰 이유인데 아무래도 제 성적에서 잘 갈 수 있는 맞는 과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넣은 것도 있지만 또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실 제가 아까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학문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고 도전을 해보는 걸 좋아해서 뭔가 특정 학문에 대해서 전공을 정하고 입학을 한다기보다는 대학교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나의 전공을 진짜 정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선택지 중에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그 곳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고 싶을지는 사실은 잘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쩌면 되게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동생도 사실 이번에 이제 고3이에요. 이제 2025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동생 입시를 이제 이렇게 같이 도와주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서울대학교 말고도 이제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자전이라는 과는 정확히 뭘 배우는 과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전공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그 수시 마감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보니까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이번에 11대 1인가? 11대 1이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다른 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들도 많이 있지만 각 자유전공학부가 성격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고대나 서울대는 약간 성격이 다르듯이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름 그대로 자유전공이라서 입학했을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할지 안 정해둔 상태이고 입학 후에 다양한 저희 학교에 있는 강의들을 들어보면서 전공을 탐색하고 뭐 1, 2년 뒤에 아니면 찬찬히 전공을 탐색한 후에 입학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입니다. 뭐 졸업할 때 뭐 졸업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는 졸업 요건은 사실 이제 자전에도 전공 필수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자기가 진입한 과에 각각 졸업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과마다 다르겠지만 자전 전공과 이제 진입하는 과의 전공들 그리고 교양들 등등의 조건을 채우면 됩니다. 저도 자전 졸업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서 매번 그때그때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자유전공학부 사이트 가셔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선 질문대로 이제 오늘의 게스트 이제 박소연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일종의 약간 말말말 코너인데요. 각 학년마다 제 방송이 이제 한 명씩 섭외해서 이제 진행되는 제 방송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박소연님은 오늘 서울대학교 1학년을 대표하셔서 지금 제 방송에 출연하신 겁니다. 너무 책임감이 네, 서울대학교 새내기 대표로서 이제 새내기의 삶을 한 학기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바로 촬영일 기준으로 바로 그저께가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명절에 주변 어른들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하냐 요즘에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은 무슨 대학교 1학년이 공부냐 1학년 때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둬라 이런 얘기 한 번씩은 꼭 다 들어보잖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소연 씨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대학교 1학년이면
놀 때다. 소연 씨가 생각하기에 이제 소연 씨 1학기 때 이제 1학년은 좀 재밌게 보내신 것 같나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잘 했냐 못 했냐를 판단하는 척도를 크게 세 가지 이제 학연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학점 또는 학업, 이제 연애, 동아리인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한번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명절 때 어른들을 만나면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 1학년 때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살짝 던졌지만 학은 조금 슬프기 때문에 네네. 네, 동아리, 뭐 연애, 학업 이런 순서로 네. 말씀을 동년학. 드려보자면 네, 동년학. 동년학으로. 우선 동아리는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5개 정도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혹시나 뭐 이거 보고 나도 동아리 5개 할 거야 이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동아리 5개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공연 동아리 2개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뭐 방송부도 이제 막 가입했고 베이킹 동아리, 그 다음에 교육기부 봉사 동아리 하고 있는데 우선 공연 동아리로는 서울대학교의 유일한 여성 댄스 동아리 고에드, 고에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전 소속 밴드 더 페뷸러스 밴드 줄여서 페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보딜라이트라는 베이킹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는 이제 같이 빵을 굽고 그다음에 그 빵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동아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교육기부 봉사 동아리 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여름방학에 일본에 가서 뭐 제일동포 학생들한테 교육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준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멘토링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아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부 동아리는 이제 막 들어가서 한 일은 없지만 옵스큐라라는 신생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어헤드랑 자전 밴드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더 페뷸러스. 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하나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걸 좀 하시지 않았나 이제 뭐 댄스 동아리나 자전 밴드 같이. 네, 제가 하나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댄스 동아리랑 그 다음에 밴드 둘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세션이랑 포지션 그대로 이제 대학교 와서도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서는 어떤 세션 맡고 계시나요? 밴드에서는 보컬하고 있습니다. 보컬 혹시 뭐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으신가요? 뭔가 이거 하다 말하면은 또 시킬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방송각을 잘하시네요. 섣불리 말을 못하겠는데 저는 이제 체리필터 같은 밴드 노래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베게린 같은 좀 잔잔한 노래도 그때그때 TPO에 맞춰서 네, 듣고 있습니다. 뭐 혹시 한 소절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노래? 다음 기회에 저희 페뷸러스 밴드에서 정기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기 공연 오시면은 정기 공연 가서 보는 걸로 네, 할까요? 다양한 장르의 곡들 제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빵 동아리 캄보딜라이트라고 하시나요? 네. 어떤 뭐 이벤트가 좀 있나요? 빵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나눔을 하는 건지 약간 궁금해가지고. 저희 동아리가 사실 다 합니다. 원래 초기 저희 캄보딜라이트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저희가 캄보디아 이제 빵을 나눔하는 아니에요. 이건 잘라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빵을 저희 부원들끼리 그냥 취미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캄보딜라이트의 대표적인 행사가 또 판빵 행사가 있거든요. 판빵이요? 네, 판매빵의 줄임말인데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빵을 만들었지만 결과물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만든 빵 중에 이제 좀 잘 만든 거 메뉴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저희끼리 노동을 한 다음에 학교 학생들 혹은 뭐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빵을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음 빵 판매 행사 예정된 게 좀 있는지? 또 아직 날씨는 덥지만 곧 있으면 몇 달 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요. 그러게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또 이제 빵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또 판빵 행사를 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가시네요. 네, 자전 밴드부터 캄보딜라이트. 옵스큐라라고 하셨나요? 그 방송 동아리? 네. 그거는 거기서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아직 신생 동아리고 제가 활동을 시작은 안 해서 어떤 아. 일을 맡을지는 배정이 안 됐지만 저는 촬영 일도 물론 재밌어 보이지만 약간 콘텐츠를 기획하고 꾸려나가는 조금 더 PD 성향에 PD, 맞지 않나 해서 기획 일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SUV 들어오시는 건 어떤가요? 아, SM이요? 너무 본격적이네. 제가 지금 기획부터 편집까지 다 하거든요. 지금 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아나운서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나운서님도 영업 많이 하고 가시는데요? 네, SUV 좋죠. 그 국인이라는 동아리는 좀 어떤 동아리인가요? 아, 국인은 교육기부 봉사 동아리인데 네. 서울대학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하는 동아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저희가 최근에 여름방학 때 일본을 다녀와서 제1동포 학생들한테 교육기부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제가 이번에 갔던 학교가 교토국제학교거든요. 아, 네. 혹시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인스타에서 이제 보다가 네. 카드뉴스에서 뭐 야구였나요? 아, 맞아요. 맞죠. 제가 봉사를 갔던 교토국제학교가 이번에 고시엔을 우승을 했거든요. 와, 그래서 네, 이렇게 교육 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인연도 생기고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 방학 때는 그럼 일본만 다녀오신 건가요? 여름 방학 때 다양한 곳 다녔는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몽골을 다녀왔거든요. 몽골을 친구들이랑. 네, 그때 저희 자전과 친구들 6명이서 패키지로 이제 몽골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진짜 말로만 듣던 게르에서 일주일 내내 네, 살기도 하고 사막도 맨발로 막 올라가 보고 낙타도 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되게 여행 경비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제 하고 계신 알바나 뭐 과외나 그런 게 있는지. 아, 여행 경비가 참 많이 든 건 맞는데 제가 수입은 또 없습니다. 사실 알바나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고정적으로 이게 시간을 빼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동아리도 5개 하고 그쵸. 또 학과 일도 있고 또 학업도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뭔가 고정적인 일정을 하나 과외를 잡아볼까 하더라도 자꾸 뭔가 일정이 바뀌고 이 맞아요. 방송부 동아리도 이제 되게 할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이제 과외 많이 잡는 친구들 보면은 거의 저녁이 없는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바쁘게 어디 놀러 가자 해도 과외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동년학 순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연애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신지? 연애는 뭐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노코멘트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제 학점 또는 학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좀 평가하시나요? 학점, 학업 일단 공부 자체를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1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학점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 나쁘진 않지만 저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문과 쪽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데 또 문과 하면은 로스쿨이나 이런 쪽 길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로스쿨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점에 대한 기준이 제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쿨을 생각 중이신 거면 진로가 약간 뭐 법 쪽에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변호사 쪽 변호사.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로스쿨에 대해서 약간의 꿈을 좀 갖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미래 예비 로준생으로서 이제 약간 로준생. 지금 약간 듣고 계신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번 좀 몇 가지 기억나는 과목들이 좀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과목들로는 제가 지금 무역과 투자의 국제정치경제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 1학년보다는 조금 더 밑학년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수강하고 있는 영어 강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류의 조금 심도 있는 강의를 2학기에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확실히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막 이제 정치 외교 쪽 과목이다 보니까
교수님과 이제 선배님들 다른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막 영어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영어 강의, 그러니까 대학스러운 강의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이제 뭐 이제 무역 투자의 국제 정치 경제라고 하신 건가요? 네, 그 과목 말고도 혹시 좀 있는지. 약간 아까 그 과목은 조금 학문적인 측면에서 되게 놀라웠다면 저는 사회심리학 및 실험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이건 심리학 전공 수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업은 교수님이 굉장히 말도 잘 하시고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라서 수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인철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또 유퀴즈에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되게 많은 책도 쓰셨고 말도 재밌게 하시던데 역시나 수업도 되게 재미있게 하시고 네, 그래서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영어 강의, 그러니까 고학번들이 많이 듣는 그런 전공 수업도 연강으로 들으시고 이제 탭스 이제 점수가 면제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연강을 좀 많이 찾아 들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그냥 듣다 보니까 연강을 듣게 되시는 건지? 저는 찾아 듣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탭스 면제다 이래도 사실 그렇게 외국인 학생들과 비빌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강을 찾아 듣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연강이라서 피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연강이든 뭐 한국어 강의든 별로 이제 차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영어를 되게 잘하시니까 내년에 카투사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영어 점수가 아깝지 않나요? 전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말말말 코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또 말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연락할 사람은 줄어든다. 이제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제가 대학 와서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랑 또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 진짜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인문대도 많아지고 공대도 많아지고 정말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번에 이제 소연님과도 이제 자유전공학부 친구도 한 명 이제 생긴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정작 연락할 사람은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말에 진짜 동의를 합니다. 약간 비슷한 말로는 인스타 마팔은 수는 계속 느는데 정작 진짜 밤에 전화할 친구는 몇 명 없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진짜 대학 오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많은데 정작 그 속에서 진짜 친한 친구를 사귀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소속감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 인문대학에서는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반체제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찾아서 가야 되고 이제 결국엔 흩어지게 될 텐데 그쵸. 그때 이미 과에서 형성된 그 라포를 뚫고 들어가기에는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1학년이고 사실 전공 진입도 안 했다 보니까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변 선배들 말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았을 때 사실 그 과에서 기존의 그 과 사람들만큼이나 소속감을 갖기에는 물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네. 하지만 기존의 저학년이었을 때 자전 사람들과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자전 사람들과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감이 전공을 진입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대학교 와서도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친하고 자주 보고 그런 것처럼 자전 사람들과의 소속감도 유지하지만 그리고 그 새로운 과에 가서도 친한 친구들 몇 명 사귈 수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자전생이라고 해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소속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다른 과 사람들도 고학년이 되면은 갠플 성향이 더 높아지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연 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대학에 와 보니까 이제 넓고 얕은 인간관계보다는 좀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좀 선호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밥약 많이 하셨나요?
1학기 초반에 밥약 정말 많이 했죠. 아,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넓고 얕은 인간관계. 아니, 아니 그분들은 밥약을 해준 많은 선배들한테 전 진심으로 진짜 매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제가 사실 보호는 많이 못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잠깐 그 정면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하실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이제 빌어서 제가 보온을 하지 못했던 수많은 선배님들께 저는 보온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절대 아니고요. 보온을 하려다 보면은 그 같이 했던 동기랑도 시간이 맞아야 되고 아, 그 어려움이. 의견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지갑 사정도 맞아야 되고 여러모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보온 시작 아직 안 했으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언젠간 꼭 보온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얕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배들에 그분들은 대해서 되게 좁고 깊은 인간관계에 들어오신 분들로. 좁진 않지만 이제 만 깊은 깊은.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밥약을 통해서 깊은 유대감을 많이 쌓았습니다. 선배님들이랑.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약간 좀 위안이 좀 되는데요. 이제 다음 또 질문이에요. 이제 약간 같은 궤에서 질문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쯤 이제 수시 원수도 넣었겠다. 이제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을 이제 수험생들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자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다. 아, 이런 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컨대 이제 대학 로망 있잖아요. 이거 그쵸. 뻔한 질문이긴 하죠. 이제 대학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실망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겪었던 뭔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대학 로망. 제가 또 MBTI가 N이라서 항상 이 엄청난 상상을 하고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수험생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또 당연히 대학교 저의 20살의 미래의 나에 대한 이미지가 막 그려지고 축제에서 놀고 있을 모습도 그려지고 당연히 많은 로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 와 보니까 일부는 어쨌든 다 맞는 것 같아요. 축제도 하고 막 페스티벌도 가고 뭐 친구들 보면 미팅 과팅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원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긴 하는데 뭔가 막상 해보니까 그때의 망상만큼이나마 네. 이게 엄청 설레고 그런 거는 조금 더 적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조금 괴리가 있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다 추억이었던 것 같고 뭐든지 다 상상만큼이나마 잘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축제 같은 것도 상상보다는 덜 놀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고등학생 여러분들 대학 오시면 지금 꿈꾸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겪어보면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너무 잔인한 말인가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근데 자기가 즐기기 마련이니까 저는 좀 잘 못 놀았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아싸라서 그런 타 축제들도 못 가고 이제 제가 잘 못 즐긴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많이 5개 하시면서 지금 수연님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같은 거 이제 겪었던 어려움 같은 게 있나요? 1학기 때? 대학 시절 대학생 때 어려움 넓고 얕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스토리들을 다 보면은 되게 엄청 잘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저는 제 친구들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는 모르다 보니까 그 스토리상의 모습으로만 이제 그 친구들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스토리상에서는 진짜 너무 다들 뭐 이쁘고 잘 놀고 돈도 많고 어디 맨날 여행 다니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가끔은 이제 약속 없는 날 집에서 혼자 쉬다 보면은 스토리 보면서 나는 이렇게 집에서 혼자 뭐 핸드폰이나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구나라는 자격지심이 많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생 때 전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남들과 사실 다 똑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날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근데 대학생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살지,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이렇게 확 많아지면서 그런 점들에서 자격지심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점들을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털어놓으면은 특히 선배들이 자기도 1학년 때 그랬다 막 이러면서
자격지심 많이 느꼈는데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 여러 명들이 자기 좋았던 순간들만 맞아요. 꼽아서 올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좋았던 순간들을 3일에 한 번씩 올려도 제 입장에선 여러 명의 스토리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막상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도 막상 다른 친구들은 너를 부러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다들 뭐 다르지 않게 살고 있구나. 굳이 내가 스토리만 보고 자격지심 느낄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토리들을 이제 쭉 보면서 와 얘네들 정말 재밌게 산다. 이 친구들 정말 이런 곳 저런 곳 잘 놀러 다니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제 갤러리 이제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막상 1학기를 되게 재밌게 보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쵸.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도 했는데 항상 이제 이렇게 SNS를 보다 보면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새내기 대표로서 서울대학교 방송 SUB 이제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2학기 새내기 대표로서 이제 박소연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방송의 컨셉이 아무래도 이제 각자의 대학 생활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인간 박소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소연 씨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새내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2005년생 저랑 동갑이신데 다시 말해서 이제 올해 첫 성인 그러니까 어른이 되신 거잖아요. 네.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도 딱 새해 종치면서 성인이 되면은 뭔가 막 엄청난 진화를 하고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고등학생 때는. 근데 막상 어른이 돼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용돈이 심하게 부족하다? 뭐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자율성이 매우 커지니까 그에 따른 책임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니까. 근데 책임은 커지는데 저는 아직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그냥 고등학교 4학년. 그런 느낌. 네, 정말 20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한 번씩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막 내가 이제 우러러보던 중고등학교 형들처럼 이제 자기들이 됐다. 중학교 됐다고 교복도 입고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첫 조례 시간에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너희들은 초등학교 7학년이다 이제 하시면서 국룰이죠. 네, 그렇죠. 초등학교 7학년 난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뭣도 좀 내고 싶은데 근데 막상 또 이제 막 책임져라 하면은 다시 눈 꾹 감게 되고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1학기와 2학기 그리고 또 그 다음 1학기와 2학기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이야기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2회차 동안에 이제 게스트들에게도 이제 제시할 공통 질문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소연 씨의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소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 동아리든 학교든 면접 약간 필수 질문이잖아요. 그쵸. 자기소개에 더불어서. 네. 근데 전 항상 이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 성인이 된 지금은 진짜 되게 어려운 게 고등학생 때였다면 저는 저를 뭐 엔터테이너라고 굳이 꼽자면 꼽자면 왜냐하면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공연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좀 부끄럽네요. 서울대 자율전공학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의 조금 다른 점이 아무래도 거기서 비롯되다 보니까 엔터테이너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오니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들 너무 개성이 뚜렷한데 그 속에서 저의 개성을 나타내는 한마디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신 제가 꼭 되고 싶은 인간상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그 남들한테 편하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개가 이제 그런 막 소개팅 이런 소개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주변 인맥 자기 소중한 친구들한테 저를 되게 편하게 얘는 되게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편하게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지인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롤모델은 또 누가 있는지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롤모델은
사실 저는 아는 언니가 되게 저의 롤모델에 맞게 살아간 언니가 있거든요. 저는 그 언니를 저의 롤모델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볼까봐 특정되는 그런 특징들은 잘 말을 못하겠지만 네. 이제 그 언니는 되게 공부도 엄청 잘해서 네. 좋은 학교에 좋은 과 뭐 그런 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동아리나 뭐 예술이면 예술, 뭐 학회면 학회 그런 다양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여러 방면에서 두루두루 굉장히 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저는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을 잘 못 챙긴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 언니는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한 명 한 명 되게 소중히 대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아는 언니라서 그런 점들이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주변인들을 잘 못 챙겨준다는 게 약간 어떤 점으로 좀 있었는지. 아까 계속 얘기해보았던 넓고 얕은 인간관계랑 조금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진짜 제 사람들은 잘 챙겼어야 됐는데 그냥 그 넓고 얕은 인간관계에 익숙해져서 제 주변 진짜 친한 친구들도 연락도 잘 안 읽게 되고 이게 약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뭔가 성인 되니까 평소에 잘 안 읽씹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그쵸. 저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대학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톡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진짜 많이 그쵸, 오잖아요. 그쵸. 막 공지도 공지 나오고 오고 뭐. 잡담방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그쵸. 또 놀고 있느라 그 톡을 다 읽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따가 읽어야지 하다가 점점 저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쵸. 소홀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특히 저도 약간 요즘에 다시 정신을 좀 다잡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그런 경험들을 특히 대학 와서 많이 해가지고 제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자주 못 해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롤모델 그 아는 언니분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정말 다양한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네. 사람들도 잘 챙기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연 씨 삶의 모토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저는 음,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편이라서 네네. 되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네. 그와 동시에 되게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게 제 이제 삶의 모토라서 되게 고민되면 그냥 해보거나 막 질러보거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고 계셨던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있나요? 대외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외에도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공모전을 항상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HS 에드에서 기획했던 캠페인 공모전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전들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연 씨는 충분히 삶을 후회 없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동아리 5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학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2학기가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학기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제 인간 박소연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첫 번째, 저 학점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1순위 목표가 들은 과목들 신경 써서 학점 잘 받는 게 1순위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조금 벌려놓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뭐 무임승차 하지 않고 제가 책임진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제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 짓는 게 또 다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부 외적으로 이제 소연님이 고등학교 때 엔터테이너셨으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공부 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건 있나요? 공부 외적으로는 제가 또 공연은 되게 많이 섰는데 항상 제 또 다른 로망이 그 축제 폐막제에 서는 거거든요. 저희 그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 송출 시기가 딱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폐막제 이번에는 서지 않지만 네. 네, 폐막제 그 큰 스크린에 제가 딱 비춰지는 게
되게 로망이었어가지고 네. 지금 공연 동아리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건 제가 또 춤을 요즘에 더 진심으로 취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댄스 크루에 오. 들어가 보는 것도 제 목표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갔을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댄스 크루 유튜브 영상들, 댄스 커버 영상들도 많이 봐가지고 저기에 이제 내가 서 있고 내가 저 자리에서 춤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서 네, 나중에는 그런 것들 해보는 게 또 목표입니다. 저희 썸네일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더 인플루언서 박소연이 나와보았습니다. 더 인플루언서. 되게 인플루언서가 의 자질이 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또 이제 양날의 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진짜 당연히 있죠. 제 안에 있는 이 관종의 그거를 숨길 수 없긴 한데 또 한편으로 제가 좀 남의 시선에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차라리 무관심이 낫지 않나. 또 약간 그런 SNS 상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은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악플도 막 많이 요즘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쵸. 차라리 무관심이 낫지 않나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웃기네요. 나중에 유명해지셨을 때 제가 꼭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들의 2학기 기획 의도가 애초에 이제 1학기와는 달라진 조금 차분해진 2학기의 모습을 담기 위함이었는데 소연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1학년 때보다 조금 성장한 부분이 있는지 약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대학 와 보니까 로망이 이렇지 않더라. 이제 뭐 실망스러운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이번에는 인간 박소연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균형을 더 잘 잡게 된 것 같아요. 2학기에 들어서면서 1학기에는 그냥 뭐 놀고 뭐 진짜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동아리도 갑자기 5개나 해버리고 이렇게 뭔가 균형을 찾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2학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학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뭐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분량을 조금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삶에 있어서 균형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았나. 뭐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1학기보다는 한 발짝 더 성장한 인간 박소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약간 학연동에서 1학기 때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동아리를 좀 많이 못 해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2학기 때 뭔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저도 이번에 동아리를 2개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오. 이제 방송부 정말 좋아하는 동아리입니다. 방송부 참 좋아하지만 작곡 동아리도 들어가고 저도 축구 동아리도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저도 그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SUB에서의 활약은 혹시 이게 마지막?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제 이제 선배님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너무 급하게 마무리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곧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이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될 차세대 박소연 들에게 벌써 2호 학번이 네, 들어오다니 2호 학번, 2호 박소연 말이 안 2호 되네요. 박소연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꼭 입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약간 뭐 인생 선배니까 1년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아니면 이런 게 좋더라 대학 와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도 해봐라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2학번이 들어오는데 믿기지 않은데요. 이제 대학에 들어올 자전뿐만 아니라 2학번들에게 우선 지금 입시 시즌이니까 그 생각밖에 없겠죠. 머리에 그쵸. 입시 생각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저희 QS 랭킹 31위의 서울대학교가 이거 약간 논란될 다시 생각해보면 논란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막 꼭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뭐 한 학기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에 걸었던 기대라던가 아니면은 대학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그만큼 뭐 목숨 걸고 진짜 대학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냥 또 다른 고등학교? 네, 또 다른 학교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제 남은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입시 생활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학교 혹시 이제 저희 자전에 2학번으로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보온을 못한 게 많이 아쉬우니까 이제 후배들이라도 밥약 많이 밥약 많이 거시고 후회 없는 대학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인플루언서 박소연 양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 10개 정도 질문을 했나요? 큰 질문들. 이제 오늘의 토크를 좀 진행해봤는데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 그래도 보이는 라디오 오셨는데. 우선 제가 서울대학교 신입생 대표로 온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이런 특히 보이는 라디오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 같거든요. 이런 걸 찍을 기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온전히 제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에서 담아주시는 게 되게 감사할 따름이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참 이제 동갑인 소연 씨랑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느끼게 됐고 저도 이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학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네요. 이제 새로운 1학기 그리고 다시 돌아올 2학기까지 이제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2학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입시를 할 때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만 한다면 인생이 참 이제 행복하고 소위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지내고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반성할 점, 이제 아쉬운 점도 많았고 갑자기 이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더라고요. 대학 생활의 시작을 함께한 오늘의 게스트 박소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처음 대학에 입학한 모든 새내기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방송 SUB 보이는 라디오 우리들의 2학기에서는 이제 2차례의 방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내기 박소연 양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 회차에서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특별히 2명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군입대를 앞둔 2학년과 이번 학기 복학하셔서 이제 예비 대학교 3학년 학생과 진행되는 다음 회차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제는 이등병의 편지 예비역의 회신입니다. 엔딩곡은 나상현 씨 밴드의 각자의 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2학기의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방송부 SUB 아나운서 장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